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입니다. 레이아웃을 활용한 출력 방법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CAT 2급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CAT 2급 시험을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CAD는 모델 스페이스하고 페이퍼 스페이스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모델 스페이스하고 페이퍼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는 모형 공간이라고 부르고 페이퍼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종이 공간입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공간이죠. 그래서 종이 공간 또는 출력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페이퍼 스페이스가 레이아웃에 해당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 하단에 여기 모델이 있고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이렇게 있죠. 바로 여기 이 레이아웃들이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얼마든지 페이퍼 스페이스는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면 얼마든지 페이퍼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삭제하고자 할 때는 이거 오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내가 지우고자 할 레이아웃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뉴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새로 만듭니다. 딜리트, 삭제합니다. 리네임, 이름 바꿉니다. 무브 or 카피, 이동하거나 복제합니다. 이렇게요.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 에러 메시지 뜨죠? 지금 현재 선택된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진심으로 삭제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여기 6번 레이아웃 사라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딜리트. 자, 확인. 자, 어떤가요? 다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 사라진 거 보이시죠? 거꾸로 여기다 놓고 뉴 레이아웃을 누르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맨 오른편에 더하기 키 있죠? 더하기 키 누르셔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이동할 때는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얼마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순서 바뀐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Move or Copy라고 해서 자, 이렇게요. 4번을 아니 지금 현재 선택한 것을 뭐 3번 뒤에다가 오케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Move or Copy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동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굳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아요. 메뉴를 사용할 때는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택하고 Move or Copy.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Create a Copy, Move to End, 맨 끝에다가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Create a Copy,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누구 복사한 거예요? 5번을 복사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복사하고자 할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Move or Copy. 자, 그 다음 Move to End, Create a Copy.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 3, 가로 열고 2번. 누굴 복사한 거예요? 레이아웃 2번을 복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동 복사하고 삭제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뭐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라고 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자, 리네임, 이름 바꾸기. 그럼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의 이름을 바꿔 놓으면 사용하기 쉽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실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명령어보다는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레이아웃은 환경 설정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무에서 쓰는 방법하고 CAT 2급에서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는 건 CAT 2급입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으로 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맨 아래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죠. 옵션 항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CAD 환경 설정이 뜨는데 그 중에 여기 디스플레이 탭이요. 디스플레이 탭을 누르신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레이아웃 엘리먼트라고 있죠. 레이아웃 구성 요소란 뜻입니다.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앤 모델 탭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해제하면 밑에 레이아웃 탭이 사라집니다. 자, 이건 건들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제가 껐습니다. 그럼 누가 사라지냐면 여기 있는 이 레이아웃 탭 있죠.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레이아웃 탭이 없네. 그러면 이렇게요. 바로 이 항목을 눌러주시면 레이아웃 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 다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거죠. 프린터블 에어리아, 즉 출력 가능한 영역을 보여주세요 란 뜻이고, 디스플레이 페이퍼 백그라운드, 레이아웃이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종이 배경을 보여주세요 란 뜻입니다. 디스플레이 페이퍼 섀도우, 종이의 그림자를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띄워보시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회색 영역은 출력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고, 이 하얀색이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선 구간 있죠. 이 점선 구간이 뭐냐면 종이에서도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요. 이 점선 구간 바깥쪽으로 출력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A4 용지에다가 종이를 넣고 프린터에다가 A4 용지 넣고 출력하면 이렇게 한 5mm 정도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고 움직여 주거든요. 이송시킨다고 합니다. 종이를 이송시켜 주는데 그 바로 그 프린터가 종이를 물고 있는 구간이에요. 얘가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만큼은 출력할 수 없는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안쪽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종이가 어떤 사이즈인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2에다가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거 명령어로 페이지 셋업입니다. 명령어로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누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수정할 건 레이아웃 2죠. 레이아웃 2 선택되어져 있고 그대로 그냥 모디파이. 그럼 뭐가 뜨나요? 출력 환경이 뜨죠. 플롯 명령어 뜹니다. 그래서 플롯을 모르면 얘를 못 쓰는 거죠. 자, 출력할 거는 모노크롬이고, 모노크롬으로 출력해야 되고 랜드스케이프여야죠. 그 다음에
프린터가 없네요. 자, 이번엔 PDF요. 어도비 PDF도 괜찮고, 보시면 누구 쓰냐면 그 DWG2 PDF. CAT 2급은 이렇게 DWG2 PDF입니다. 그 다음 종이 사이즈는 A4, ISO A4 이렇게요. 210이 297. 그래야 랜드스케이프로 나옵니다. 플롯 에어리아, 출력 영역은 레이아웃, 옵셋 0, 그 다음에 스케일은 1대1. 여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1대1 상태로 출력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해 보시죠. CAT 2급에서는 이 환경이 안 보여요. 실제로 여기다가 모델 뷰 명령어를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는 mview라는 명령어입니다. mview라는 명령어예요. 단축키가 mv가 단축키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모델 뷰어란 뜻입니다. 모델 뷰어의 약자예요. 지금 우리가 모형 공간에 모델링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려놨잖아요. 이걸 여기에 지금 끌고 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종이 공간에 불러오는 명령어, 그게 mview입니다. 모델 뷰.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그냥 영역 그리시면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 가져온 거 보이시나요?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많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자, 모델 뷰 명령어 mview로 이렇게 쭉 몇 개를 불러와 보시죠. 이렇게 모델 뷰 명령어는 이렇게 모형 공간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뷰만 계속 뜨잖아요. 이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조절하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pSpace하고 mSpace예요. pSpace의 약은 페이퍼 스페이스의 약자입니다. PAPR 스페이스. mSpace는 모델 스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MS 그러면 모형 공간 활성화, PS 그러면 종이 공간, 그러니까 출력 공간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모델 스페이스, M 스페이스 그럼 이렇게 종이 영역이 활성화돼요. 다음 공간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공간을 얼마든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나요?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지금 격자문이 나오잖아요. 요건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요건 여기서 감출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그리드입니다. 모형 공간에도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모형 공간에 그리드 켜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여기 얘 누르면 그리드가 감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흐릿하지만 보이시죠? 요거 단축키가 F7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모형 공간에서 F7키를 눌러서 그리드 감춰 보시고 바로 여기서도 선택한 다음 F7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모형 공간에서 이렇게 감출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가 있네요. 바로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요 모델 뷰. 다른 모델 뷰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다 피해서 놨죠. 그죠? 다 피해서 놨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가요? 이 모델 뷰 안에 들어가 있죠. 자, mSpace
다른 데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가져요. 이해되시나요?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는 어떤가요? 넘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넘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지만 이와 같이 다른 모형 공간, 다른 모델 스페이스, 그러니까 모형 공간 안에 이렇게 모형 공간이 들어와 있으면 이건 선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내가 여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죠. 완전 이거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모델 스페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엠뷰를 만들어 보세요. 모델 뷰를 만들어 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넣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M스페이스 명령어하고 P스페이스 명령어는 더블 클릭으로 해결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M스페이스가 되고 바깥쪽으로 빼서 더블 클릭하면 P스페이스가 됩니다. M스페이스, P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모델 뷰어 안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모델 뷰어 안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M 스페이스 명령어가 실행되고 이렇게 모델 스페이스 바깥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P 스페이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명령어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버리면 명령어 아니면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모델 뷰어, 그 다음에 줌인, 자, 더블 클릭. 지금 모델 뷰어 활성됐죠? 그죠? 지금 모델 뷰어입니다. M 스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거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확대해 놓고 더블 클릭해 버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명령어밖에 없어요. P 스페이스 그리고 엔터. 그래야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경우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최대한 확대하고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줌인 줌아웃 해봤자, 휠을 돌려봤자 페이퍼 스페이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델 스페이스가 움직이는 거죠. 명령어 P 스페이스라는 명령어를 써야만 이렇게 페이퍼 스페이스가 줌인 줌아웃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팅하냐면, 자, 잘 보세요. 자, 모델 뷰라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모델 뷰를 실행하면 명령어가 많이 있는데 여기 피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피트. 맞춤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활성 영역, 출력할 수 있는 영역에 딱 맞게 들어가요.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삭제.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렉탱글. A4 사이즈가 골뱅이 297,210이죠. 그 다음 옵셋 10mm. 자, 여기도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동하기요. 이동하기. 이 대각선의 중간점에서 이 대각선의 중간점까지. 그러면 딱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안쪽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심을 수 있겠죠. 자, 맞춰보시죠.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모델 뷰를 주는 거죠. 모델 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면 모형 공간이 이렇게 딱 들어오겠죠.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모델 뷰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2, 3, 4가 있네요. 4는 4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4조각으로 쪼개져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3은 3조각이고 2는 2조각입니다. 근데 호리젠탈 버티컬, 호리젠탈로 2조각, 버티컬로 2조각.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4개, 2개, 2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 이번엔 3개요. 3개는 종류가 많아요. 호리젠탈, 버티컬,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많아요. 수평으로 3개 쪼개기, 호리젠탈, 버티컬, 수직으로 3개 쪼개기.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는 큰 화면을 하나 두고 작은 화면을 2개 두는 겁니다. 근데 이때 큰 화면의 위치가 위에 있으면 어버브, 밑에 있으면 빌로우, 왼쪽에 있으면 레프트, 오른쪽에 있으면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자,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3개 쪼개기. 버티컬 수직으로 3개 쪼개기. 자, 어버브 위쪽으로 큰 게 위로 올라갑니다. 큰 게 위로 올라간 거 맞죠? 다시 빌로우 큰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온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이고 레프트 왼쪽에 큰 게 갑니다. 라이트 오른쪽에 큰 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3개를 또 한번 쪼개 보시죠.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한번 쪼개 보시죠. 자, 제가 원하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길 원해요. 이렇게 딱 맞추길 원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4예요. 요 테두리가 A4예요. 용지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A4를 여기다 맞출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모델 뷰를 이용하는 거예요. 모델 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끝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걸 대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대각선이라고 했으니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영역의 중간이 되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렉탱글 297,210 옵셋 10mm. 이거 대각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맞추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또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 모델 뷰 4개.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위치를 맞추려고 일부러 대각선으로 그린 거지 이 대각선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통 이렇게 쓰는 건 실무에서 쓸 때 이렇게 써요. 실무에서 쓸 때는. 근데 CAT 2급을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쓰진 않아요. 자, CAT 2급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얘네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CAT 2급에서는 이 항목이 다 비활성됩니다. 자, 한번 비활성 시켜 보시죠. CAT 2급은 이렇게 나옵니다. CAT 2급에서는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맞춰야 될 게 없어요. 렉탱글 0,0에서 297,210 절대좌표 그대로 쓰는 겁니다. 렉탱글 절대좌표 0,0 297,210 이렇게요. 옵셋 1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렉탱글 마이너스 방향이죠. 골뱅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쓰는 겁니다. 1대1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모델 뷰 4개.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이 중에 요 위에 거는 삭제.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는 필요 없으니까 그리드는 끄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드는 끄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는 탑뷰만 나와야 되고 여기는 프론트만 나와야 되고 여기는 라이트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탑뷰를 여기는 프론트 뷰를 여기는 라이트 뷰를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특히 프론트 뷰가 기준입니다.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배치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배치해 보시죠. 노란색이 잘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는 MV 셋업이라는 명령어입니다. MV 셋업이라는 명령어예요. 여지껏 우리가 MV라는 명령어로 모형 공간에 있는 걸 어디 레이아웃으로 불러왔단 말이죠. 그럼 얘를 설정해야 돼요. 얘를 설정하는 명령어가 MV 셋업입니다. 모델 뷰 셋업 MV 셋업입니다. 뭘 설정해요? 축척하고 정렬이요. 근데 이 정렬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오스냅이 다 풀어집니다. 오스냅을 다시 지정해야 돼요. 자, 먼저 MV 셋업.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정렬하기, 만들기, 스케일 뷰포트, 축척 맞추기, 옵션, 그 다음 타이틀 블록 만들기, 언두 취소. 그 중에 스케일 뷰포트하고 얼라인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자, 스케일 뷰포트입니다. 그럼 축척 맞춰야 될 뷰포트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캐드가 물어봐요. 인터랙티브하게 스케일을 맞출까요? 유니폼하게 스케일을 맞출까요? 유니폼은 균일하게 란 뜻입니다. 인터랙티브는 다양하게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니폼하게, 즉 똑같이 축척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종이의 1mm를 종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억나시죠? 1대 40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종이고 뒤에 있는 게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퍼 유닛, 즉 여기의 단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모델의 단위 2가 되는 거죠. 1대 2가 되는 거죠. 엔터. 그러면 1대 2 축척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이 프론트가 중요하다고요. 프론트의 위치를 다시 잘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탑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위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라이트도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아주 막 이상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위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죠? 축척은 이제 맞았어요. 축척은 맞췄습니다. 위치를 맞춰야 돼요. 이 위치를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를 맞추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MV 셋업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MV 셋업 얼라인 정렬하기요. 이때 호리젠탈하고 버티컬하고 두 번 해야 됩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정렬하기, 버티컬 수직으로 정렬하기. 호리젠탈 이 높이가 안 맞는 거죠. 호리젠탈. 그 다음 버티컬 수직으로. 이해되시죠? 자, 호리젠탈. 자,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래요. 제가 프론트가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라이트 뷰를 활성화 시켰어요. 프론트 뷰를 클릭하고 여기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오스냅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오스냅이 풀어졌어요. 여기 다 풀어진 거 보이시나요? MV 셋업 들어가서 얼라인 누르면 오스냅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세팅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이 바닥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이 지점과 클릭. 누가 일치하냐면 여기 뷰포트의 여기. 그럼 위치가 맞은 거 보이시나요? 높낮이, 즉 이렇게 수평 위치가 맞춰집니다. 수평 위치가. 다시 한번 볼까요? 버티컬.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클릭. 대상점은 여기에요. 클릭. 그러면 비로소 수평과 수직이 위치가 맞춰집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 어려워요. 명령어 쓰니까.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라인, 선을 그리죠. 프론트에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이동할 거예요. 이동하기. 여기 점이 여기랑 일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위치가 맞는 거 보이시나요? 뭐가 틀어진 거예요? 모델 뷰가 틀어진 거죠? 네, 이거 위치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하기.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이동하기. 이 지점이 여기까지. 그럼 위치 맞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 얘만 이렇게 조절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떤가요? 위치 딱 맞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명령어 몰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이제 이 테두리가 없어야 돼요. 이 테두리가 없어야 됩니다. 자, 레이어.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자, 제가 테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택하고 테두리로 옮겼어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 테두리를 제가 보시면 자, 만든 거 보이시죠? 테두리 넘어간 거 보이시죠? 자, 테두리를 여러분들도 하나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넘겨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프리즈를 걸면 감춰집니다. 이렇게요. 프리즈를 걸면 레이어를 프리즈 걸면 테두리가 감춰져요. 이해되시나요? 이 테두리들은 이 모델 뷰어는 프리즈 걸면 테두리가 사라지고 이 안쪽의 내용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즈 걸어버리면 네, CAT 급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조금 복사를 해놨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텍스트가 3개, 4개, 5개, 6개, 7개 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놨어요.
도면이 서로 다르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레이아웃 1번입니다. 하나 똑같이 만들었고, 모델 뷰,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고, 자, 요 부분만 나와야 될 거잖아요. 여기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요 부분만 정확하게 나오게 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나오게 할까요? 이거 줌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제가 초반부에 설명했었습니다. 줌 명령어에서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면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방법을 쓰면 돼요. 자, 줌 한 다음에 오른 버튼, 엔드 포인트, 다시 엔드 포인트.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가 정확한 축척이 맞냐? 그러면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불러온 경우는 축척이 조금 달라져요. 줌,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축척이 안 맞아요. 이럴 때도 역시 줌을 사용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줌해서 숫자를 쓰는 경우, 숫자 X를 쓰는 경우, 숫자 XP를 쓰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줌하고 여기다 숫자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배. 그러면 2배 확대된 거 보이시나요? 줌 5배. 5배 확대된 거 이해되시나요? 줌 5분의 1. 줌 10분의 1. 1 나누기 10. 10분의 1. 줌 1 나누기 60. 60분의 1.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기준이 뭐냐면 리밋을 기준으로 합니다.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지금 A4, 그러니까 A3 기준으로 리밋이 잡혀 있습니다. 이 리밋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요. 근데 여기다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줌 1X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뒤에 X를 붙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요. 2분의 1X 2X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X가 붙으면 스크린, 즉 화면을 기준으로 란 뜻입니다. 화면을 기준으로 2배 커져라, 2분의 1로 줄어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델 스페이스에서 쓰는 거고, 그럼 여기 페이퍼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가 축척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나누기 60xp라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축척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도 가볼까요? F7. 자, 옵셋 10mm. 자, 모델 뷰. 자, 줌,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줌, 1 나누기 60xp. 그러면 딱 맞춰진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옵셋 10mm. 자, 모델 스페이스, 모델 뷰. 그 다음 여기죠. 줌, 엔드 포인트에서 여기 끝점에서 다시 엔드 포인트 여기 끝점으로. 줌 1 나누기 60xp. 그럼 어떻게 되나요? 쭉 맞춰진 것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하나 더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배치 플롯이요.
배치 플롯이 뭐냐면 한 번에 도면을 여러 장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 배치 플롯을 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레이아웃을 출력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배치 출력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 배치 플롯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삭제하고 이 부분 여기인 거죠. 이렇게요. 이것만 퍼블리시를 눌러버리면 바로 출력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 아까 출력할 때 페이지 셋업을 맞춰놓고 들어가죠. 페이지 셋업 할 때 뭐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건지 사이즈는 얼마인지 미리 다 규격을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블리시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세팅해 놓고 그리고 퍼블리시 하면 한 번에 출력됩니다. 레이아웃을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레이아웃을 쓸 때는 바로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퍼블리시 하려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하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표제란부터 쭉 선택하고 셀렉트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스테이터스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세팅 안 된 부분들은 삭제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퍼블리시 누르면 또 출력이 돼요. 이게 파일을 한 장씩 저장해 놓고 출력하는 방법, 레이아웃을 세팅해서 출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뭘 해야 되냐면 출력을 맞춰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렇게요. 프린터를 여기다 이렇게 맞춰놔야 되는 거죠. A3 일반 용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합니다. 1대 100도면이네요. 이렇게요. 자, 센터 더 플롯 체크하고 미리 보기 확인. 자, 이상 없네요. 그 다음에 어플리 투 레이아웃 캔슬이요. 그럼 적용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적용만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출력할 환경이 적용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해놓으면 퍼블리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출력 명령어를 이용해서 출력 직전까지 이렇게 딱 세팅해 놓습니다. 출력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 어플리 투 레이아웃 해놓고 캔슬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 바로 직전까지 들어가게 돼요. 내가 그러니까 플롯 명령어 실행하면 이게 바로 다시 떠요. 이 상태가 바로 뜹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미리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 플롯은 어려운 게 아니고 미리 출력 직전까지 다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페이지 셋업을 들어가서 이렇게요. PDF로 저장해 놨네요. PDF에 A3로 저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PDF로 저장하는 거죠. 출력 직전까지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퍼블리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출력이 돼요. 출력 세팅을 안 해놓고 퍼블리시 하면 출력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퍼블리시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아웃을 다 세팅해 놓고 퍼블리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퍼블리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씩 저장해 놓고 퍼블리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이 어디까지요?
출력하기 직전 단계까지 다 세팅을 해 놓아야 한 번에 출력이 됩니다.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도면 너무 많은데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 없나요? 라고. 배치 플롯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파일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으면, 도면이 다 들어와 있으면 레이아웃으로 세팅해 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파일 하나에 도면 한 장씩 저장되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저장해 놓고 출력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